문맥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럼 재미있는 책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 만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만화부터 시작하는 거는 괜찮아요. 만화 드리는 보면은 것까지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못 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그냥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어떤 학문적인 기조도 없이 했는데 사실은 나는 그래요.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결국 나중에 공부는 스스로 해요. 네. 근데 이게 책 읽는 게 힘든 아이는 공부가 다 힘든 거야. 그렇다고 아무나 우리 김연아처럼 아무나 박찬호 같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으로 언어적 지능이 기본이라고 가드너가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것들이 엄마들이 조금 책 보는 습관에 그 옛날 생각을 떠나서 위인전으로 할 게 아니라 낙권부터 익히면서 책 보는 습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책을 엄마는 안 읽으면서 애만 읽으라 그러면 애가 읽을까요? 절대로 안 읽어요. 자, 거실에 텔레비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거실에. 거짓말. 안방으로 가게 하면 어떨까 싶어. 안방에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굉장히 부자인데. TV가 2대예요? 부자다. 부자. 네. 알았어. 네. 그러면 거실을 제가 도서관처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텔레비에다 이렇게 커튼을 좀 달고 박스를 달아놓으면 아마 거실 걸 안 본다면 텔레비를 안방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TV 봐야 돼요. 우리 올림픽도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케줄을 잡으셔야 돼요. 월화 드라마는 엄마, 수목은 아들, 뭐 이렇게 뭐 해갖고 그 시간에 아들만 월요일 날 안방에 가고, 그냥 수목은 엄마만 이렇게 해서 또 더 지혜로운 어머님은 요새 다운받아서 낮에 애들 가 있어요. 그건 더 좋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8시면 8시, 9시면 9시 전부 거실로 모이는 거예요. 도서관처럼. 자, 그러면 숙제는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한 10분에 숙제가 끝나는 게 숙제를 걔가 개념을 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 10분에 끝나고 딱딱 끝나면 한 20분이면 숙제는 다 끝나면 나머지 한 1시간 같이 공부한다 치면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된다? 리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는 그 숙제할 거 2개 말고 리딩 책을 하나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막내는 학교를 안 간다. 그럼 블럭놀이하고 조용한 놀이 하셔야 돼요. 아빠는 내일 또 파일 정리하고 엄마도 내 책 사다가 좀 보시면서 북마켓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애들이 텔레비하고 좀 멀어지면서 볼 것만 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참 많아져요. 그럼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 뭐 하냐? 대화 나누고 친구 관계 얘기하고 속상했던 얘기하면서 공감해주고. 요새는 화두가 웰빙이 아니라 치유라고 하잖아요. 치유는 어디서부터? 들어주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되게 화났을 때 옆집 아줌마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그날 내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줘서 그날부터 친해진 경험 없어요? 있죠.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맨날 애들이 옆집 가서 뒷집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을 정해서 지금부터 우리 대화하자 이래서 뭐 얘기나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책 보는 습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4번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이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할 수 없다면 일주일에 4번 정도를 지켜주면 좋겠다. 책 보는 습관 상당히 중요한데 또 이제 이 프로를 이제 멘토 부모를 만나다가 이제 이렇게 어린 애들도 있는 엄마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책은 좀 아닌데 그런 경우는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많이 하시면 되고 이제 바른 언어 습관이다. 사실은 말을 인격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의 눈높이나 생각이나 예를 들어 학력 정도나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대기업체 애들이 대학생들 들어가서 보면은 인터뷰해요. 그렇게 그룹을 해갖고 또 어떤 사건을 탁 던져주면 거기서 논의하는 걸 보면서 쟤는 어떤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로 어떤 알바를 많이 했구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 경험을 시키면서 이 언어 표현이 결국 내 얼굴이 된다 하는 걸 한다면 바른 언어 습관을 누가 해야 된다? 엄마가 하셔야 돼요. 엄마가 해야지 엄마 하는 걸 그대로 모델링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엄마 깐나내기는 6개월 때부터 옹알이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옹알이 할 때 대응을 해줘야만 애 머리가 컴퓨터 같아서 전부 입력된 다음에 말하기 시작하는 3살부터는 전부 다 합성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그러니 이쁘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치워주고 그냥 때 되면 먹여준 애들은 3살 때부터 언어 치료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 때부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말해야 돼. 비가 오늘 너무 많이 오는구나. 불안하지 않니? 너도 불안하지. 엄마도 불안해.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 언어 모델링이 된다. 또 제 주변에 좋은 학교 간 집 애들의 엄마가 했던 게 주로 책을 많이 읽어줬던데요.
근데 이제 구어체보다는 문어체가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네네.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준 애들은 이 논리적인 체계가 자리 잡혀서 책을 더 빨리 읽는다. 그래서 좀 누워있을 때부터 책을 좀 읽어주거나 아니면 같이 상호작용하는 습관을 하는 것이 애한테 참 좋다. 그래서 말이 인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어 습관도 결국은 엄마의 언어 모델을 배우지 않느냐. 동의하세요? 네네. 그래요. 아나운서 하시는 분 애들이 말 잘할 것 같아. 또박또박. 말은 느리게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제가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얘기할 때 애들이 보통 안 쓰는 말들을 많이 쓰죠. 그래요. 예. 그래요. 뭐 얘기하면 적진 않아요. 뭐 이런 뭐, 얘기. 아, 적진 않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네. 얘기를 할 때 깜짝깜짝 저도 놀래요. 멋있다. 그러니까요. 역시 얘가 벌써 틀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사람이 굉장히 인격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 그렇죠. 화나고 소리 낼 때 서두르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한 인격으로 저는 봐진다면 네. 엄마가 언어 모델, 언어 습관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제가 이제 말해